이 책은 보석 그 자체다. 내가 본 책 중 가장 훌륭한 건강 지침서다. 모든 대학에서 필수 교재로 써야 한다. 남편과 함께 25일을 따라했다. 남편은 10kg이 줄었고 나는 4kg이 줄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간호사다. 9kg을 뺐다. 두통도 없어졌고 설탕 중독에서 해방되었다. 행복한 책올림. 네, 오늘 소개할 책은 뉴욕타임스 40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스테디셀러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특히 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 김종진 씨가 살을 빼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 100권을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한 최고의 책으로 꼽히는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야생동물의 식습관에서 건강과 다이어트의 원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비만으로 고생하는 유일한 동물인 인간이 비만이 없는 야생동물에게서 다이어트 방법을 배우자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의 기본 메시지를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식습관입니다. 야생동물은 끓이거나 조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며 이게 바로 그들이 비만과 질병에서 자유로운 이유입니다. 둘째는 식습관의 중요성입니다. 비만의 원인은 독성 노폐물에 있으며 이는 적절히 처리되지 못한 음식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칼로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셋째, 채식의 필요성입니다. 인간의 치아 구조와 진화 과정을 보면 원래 채식 동물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것이 건강과 다이어트의 열쇠입니다. 그럼 이 책의 앞날개에 나와 있는 저자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비 다이아몬드,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에 178cm에 90kg이 넘던 둥보였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이 없다. 이에 고무되어 건강 컨설턴트로 변신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미국에서만 300만 부,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후 레이디 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네, 그럼 책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살을 빼고 싶은가? 그리고 평생 날씬한 채로 살고 싶은가? 또 먹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예라면 당신은 지금 축배를 들어도 좋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 몸과의 관계에 대해 수십 년 이상 철저히 연구한 나의 결과물이다. 만약 당신이 고무줄처럼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다이어트에 지쳐서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면 여기에 하버드 대학 합격 소식처럼 반갑고 확실한 소식이 있다. 이제 당신은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는, 그것도 영구히 줄이는 방법에 대한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설마 그런 것이 있을까 하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당신이 경험한 것 이상의 온갖 다이어트를 나도 섭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 해결책을 발견했다. 허기가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는 방법이다. 항상 다음 식사가 기다려지는 방법이다. 날씬한 체중과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배불리 먹는 방법이다. 이것 모두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칼로리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쫄쫄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밥그릇 숫자를 제한하지도 않는다. 위장 절제 수술도 필요 없고 약물이나 가루약도 쓰지 않는다. 이것은 임시 처방이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식사 원리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많이 먹으면 된다. 적게 먹고 싶다면 또 그렇게 하면 된다. 당신은 어떠한 종류의 압박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앞으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당신의 생활에 결합시키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한 가지뿐이다. 당신은 평생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따라 하기만 하면 먹기 위해서 사는 가치관을 버리게 될 것이다.
살기 위해서 먹는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냉장고 문을 잠글 필요도 없다. 이것은 꿈 같은 얘기가 아니다. 내가 장담한다. 바로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증거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체중과의 싸움에 완전히 패배해 있을 것이다. 완전히 그러기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마침내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분을 받아들이면서도 늘었다 줄었다 하던 몸무게가 완전히 날씬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몸무게와 허리 치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겨우 나물이나 채소 뿌린 풀밭에서 뛰어놀라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시중의 다이어트 장사치가 아니다. 마음을 편히 갖고 하루하루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큰 잔에 채운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실 수 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믹서기로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를 만들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다목적용 믹서기를 가지고 있다면 신선한 사과 주스, 딸기 사과 주스 혹은 수박 주스, 수박 참외 주스를 만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신선한 주스로 시작하라는 것뿐이다. 원한다면 그 주스에 덧붙여 신선한 과일, 샐러드 혹은 그냥 신선한 과일을 더 먹을 수도 있다. 좋아하는 과일은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은 절대 안 된다. 살아있는 과일이라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배불리 먹어도 좋다. 아침 일찍 약간의 주스와 사과 반 토막을 먹었다면 아침 10시경에는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두 개의 오렌지 참외, 신선한 복숭아, 체리, 포도 등 계절에 맞는 신선한 과일을 더 먹을 수 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었는데 여전히 허기를 느낀다면 한두 개의 바나나를 더 먹을 수도 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허기를 느낄 때마다 과일을 먹는 것이다. 점심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선한 채소로 커다란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다양한 샐러드 드레싱을 즐길 수도 있다. 원한다면 샐러드에 통밀로 만든 식빵을 구워서 따뜻한 수프와 같이 먹을 수 있다. 아보카도, 토마토, 오이, 상추, 새싹 나물을 함께 넣어 샌드위치를 먹을 수도 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커다란 야채 주스 칵테일을 만들어도 좋다. 버터를 살짝만 바른 고구마, 밥, 혹은 구운 감자나 야채, 또는 샐러드와 함께 먹을 수도 있다. 고기, 닭고기 혹은 생선을 아주 조금만 넣어 야채나 샐러드와 함께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지겹다면 맛있는 스프와 뜨거운 옥수수빵에 버터를 살짝 바르고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먹을 수도 있다. 선택의 범위가 아주 넓다. 시도해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절대 지루하거나 심심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하고 달콤한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은 앞으로 먹게 될 대부분의 음식들에 익숙해질 것이며 점점 더 빠르게 빠져들게 될 것이다. 새롭고도 독창적인 식사로 흥분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다. 이 법칙은 당신에게 아주 간단한 변화만을 요구할 뿐이다. 이 방식은 시중의 상업적인 다이어트와 완전히 다르다. 당신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음식을 언제 어떤 배합으로 먹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언제 어떻게 라는 요소가 당신이 찾으려고 했던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생활 양식으로 쉽게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유행되는 다이어트가 아니며 일시적인 해법도 아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력했던 그 몸무게가 다시 늘어나는 실망감을 경험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기도 모르게 몸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여기서 소개하는 몇 가지 독특한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법칙을 계속 실천하면 다시는 평생 살이 찌지 않을 것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자연 생리학적 법칙과 인체의 순환기에 바탕을 둔 안전하고 균형 잡힌 방식이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당신의 몸을 포함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연의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체중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비만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비만 그 자체보다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할까? 왜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할까? 그것은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비만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다이어트에 있어서 에너지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보편적인 법칙과 생리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들을 생활에 적용시키면 젊고 날씬한 몸매와 아름다움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당연히 신체적 보상뿐만 아니라 영혼의 정화까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먹는 것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바꾼다는 말이다. 인간의 몸은 참으로 놀라워라. 자연위생학이 무엇인가? 당신은 궁금할 것이다. 이 단어를 처음 듣고 이를 닦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당신이 맞았다. 위생학은 청결을 의미한다. 자연이란 단어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 몸은 언제나 독성이 있는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해 내므로써 건강을 얻는다. 이것이 자연위생학의 기본이다. 이것은 음식이 사람의 수명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다. 이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 당연히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잘못된 결과와 싸워야 했다. 자연위생학은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자연위생학의 기본 원리는 이렇다. 몸이라는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치유 능력이 사람의 몸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인간은 살이 찌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어겼을 때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연위생학은 일반 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근거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 체중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 즉 진실인 것이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법칙들을 위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자연위생학에 대해 수많은 강연을 해왔다. 사람들은 내 강연을 들은 후 이렇게 말한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대답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셀 수조차 없다. 자연의 법칙과 인체의 본능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중에 잡다한 상업주의에 끌려다니다가 지쳐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겠다고 결심한다. 그 다음에는 귀찮아서 내팽개친다. 마침내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상태로 흘러간다. 나도 이해한다.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의 사고와 행동을 자연의 법칙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인간의 몸은 자연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다. 힘과 즉응력에 있어서 대적할 것이 없다. 우리의 몸이 타고난 능력은 너무도 강대하다. 당신이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모두가 놀랄 만하다. 당신의 심장은 24시간마다 10만 번 정도 박동친다. 심장과 그 펌프 장치는 15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통해 한 번에 5.7리터의 피를 퍼낸다. 이것은 하루에 2만 4천 리터를 퍼내는 것과 같아. 50년 동안에 거의 4억 3,500만 리터를 퍼낸다. 5.7리터의 피는 하루에 3천에서 5천 번 정도 몸의 곳곳을 순환한다. 60조가 넘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순환한다. 초당 700만 개의 새로운 혈구가 생산된다. 이 펌프 장치는 단 한 번도 건너뛰지 않고 수십 년간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도 7, 80년 동안 말이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라는 이 기계가 발생하는 열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36.5도 정도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 아닌가.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인 인간의 피부는 냉각장치 역할을 한다. 이 냉각 작용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400만 개가 넘는 땀구멍이 지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몸속의 내장 기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피와 뼈와 세포로 변형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균형은 항상 완벽하게 유지된다. 폐는 피에 필요한 산소를 성공적으로 공급해준다. 뼈를 비롯한 인간의 골격 체계는 몸이 똑바로 서고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 몸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세부 사항을 책으로 쓴다면 백과사전의 양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 완벽함의 정점에 뇌가 있다. 뇌는 이 모든 기적적인 활동을 감독하고 스위스 시계보다 정확하게 모든 일을 통제한다. 알려진 것 중에 가장 고도로 발달된 뇌는 250억 개가 넘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1000조 가지의 일을 수행한다. 100만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다. 1000조다. 그리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고 완벽하게 신진대사와 생존을 위한 생명 유지의 과정을 수행한다. 인간 몸의 엄청난 기능과 위대한 가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경외감에 놀라 벌떡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이렇게 정교한 우리의 몸에 체중 조절 장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몸의 체중 조절 장치는 태어나면서 갖춰진 것이다. 건강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이며 비만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 결과물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화분의 하초가 방의 어느 위치에 놓여 있더라도 햇빛을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의 몸도 항상성을 가지고 언제나 완벽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치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위해 중단 없이 분투한다. 인간의 몸은 우리 편이다. 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그것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의 법칙을 가장 위반하고 배신하는 것은 어느 때일까? 그렇다. 우리 인간 바로 매일 먹는 식사 시간이다. 당신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에 집어넣는 음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비만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매일 먹은 음식 때문이라는 결과들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다. 데이빗 루벳 박사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영양학에 관해 당신이 항상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 있다. 바로 음식이다. 현대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학창시절에 음식에 관한 과목을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 인턴 기간 동안에도 무시했고 전공의 수련 기간에도 무시했다.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먹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끔찍스러운 핵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당신의 밥상 위에 놓여있는 그것들이다. 미 상원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식사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의학과 의료 기술이 우리의 주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암과 심장 질환을 고치는데 현대의학의 기적을 통해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식사와 같이 아주 중요한 요소의 역할이 오랫동안 가려져 왔다. 예방이 아닌 치료가 우선이었다. 문제는 의료 체계를 점점 더 확대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개인의 건강과 인구 전체의 건강은 다양한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중 어떤 것도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말이다. 우리 인간이 음식을 바꿈으로써 암과 심장병과 고혈압과 당뇨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각종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비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금방 상상이 될 것이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마침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비만이나 태행성 질병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는 이 발견을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모든 연구 결과들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자연위생학은 200년 가까이 존재해왔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 병을 치료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조차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당신도 자연위생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세미나를 하는 동안 나는 모든 청중들에게 묻는다. 자연위생학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손을 든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자연의 법칙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더욱 이상할 뿐이다.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 번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법칙으로 요약 정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비만의 원인은 바로 독성 노폐물입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은 노폐물이 되어 지방으로 저장되고 이는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비만을 제거하는 방법은 오늘의 노폐물을 오늘 처리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칼로리 계산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다이어트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과 진화 과정, 비만과 다이어트, 그리고 상업주의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을 저자 특유의 재치 있는 문체와 유머로 풀어내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연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비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원하신다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